자, 이번 강의에서는 그 정적 멤버하고 인스턴스 멤버가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정적 멤버, 스태틱 멤버죠. 요건 두 가지가 있죠. 스태틱 필드가 있고 스태틱 메소드가 있고 인스턴스 멤버는 인스턴스 필드하고 인스턴스 메소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인스턴스 멤버의 특성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간적인 특성, 이제 메모리상에 차지하는 그 공간적 특성인데, 이런 인스턴스 메소드나 인스턴스 필드들은 그 어떤 클래스에서 생성될 때마다 생성되는 객체마다 독립적으로 별도로 다 가지게 됩니다. 별도로 존재하게 되고, 시간적 특성은 필드와 메소드는 객체 생성이 돼야만 비로소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인스턴스 멤버는 객체가 생성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멤버들, 즉 인스턴스 멤버들은 여러 객체에서 공유되지 않고 각자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타적으로 남이 각 객체마다 고유의 그 인스턴스 멤버를 다 각각 갖게 되죠. 자, 그런데 정적 멤버는 이 스태틱 필드나 스태틱 메소드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사용 가능해요. 객체 생성하지 않고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객체마다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객체를 뉴하면서 생성할 때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생성하지 않고도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클래스가 파일이 존재하면 그냥 그대로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클래스당 하나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클래스 멤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변수, 클래스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스태틱은 앞에다 이렇게 스태틱을 붙여주면서 선언하면은, 얘네들은 이제 스태틱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인스턴스 필드고, 이건 인스턴스 메소드죠. 이건 이제 정적 필드가 되고 정적 메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적 필드나 정적 메소드는 이 뉴, 즉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사용 가능하고, 원래부터 클래스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적 멤버 특성은 공간적으로 이제 메모리 상에는 클래스당 하나만 생성되기 때문에 그 인스턴스 멤버가 가지는 저장되는 공간과 이 정적 멤버가 저장되는 공간이 서로 다릅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스태틱 요 클래스가 되면은 요 m이라는 변수 필드하고 이 f라는 메소드는 정적 메소드이기 때문에 정적 멤버가 저장되는 공간에 따로 돼 있고, 그 int n 요 인스턴스 필드는 객체가 생성되면서, 이제 객체가 생성되면 스태틱 샘플이라는 객체가 생성되죠. 스태틱 샘플 이제 new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n과 g라는 함수가 따로 갖게 돼요. 물론 이 m과 f, n과 g가 요 객체에 갖고 있고, 또 스태틱 샘플에서 또 객체가 또 뉴해서 만들면 얘네들도 n과 g를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객체들이 n과 gf를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갖게 되죠. 그러나 요 m과 f는 하나만 메모리상 딴 데 한 군데만 갖고 있고, 이 생성되는 모든 객체가 얘들을 공유해요. 그래서 m과 f는 얘네들 것도 되고 얘네들 것도 되고 얘네들 것도 되는 거죠.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적은 클래스당 하나만 생성돼요. 한 군데만 생성돼 있고, 그 시간적으로는 클래스가 로딩될 때 공간에 이렇게 따로 그 인스턴스 멤버 공간은 이제 뉴 될 때 객체마다 공간 잡아서 객체 내부에 저장되지만, 이 정적 멤버는 그 따로 클래스가 로딩될 때 뉴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클래스가 로딩될 때 정적 그 멤버가 저장되는 공간에 독립적으로 저장돼서 동일한 클래스로부터 생성되는 이 모든 객체가 얘네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릅니다, 서로. 그래서 인스턴스 멤버와 정적 멤버 차이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한 걸 여기 이제 표로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선언할 때는 요 인스턴스 멤버는 아무것도 안 붙이지만 정적 멤버는 이렇게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물론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이나 이건 이제 따로 들어가요. 그거는 이제 접근 제어하는 제어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공간적 특성은 아까 멤버는 객체마다 별도 존재한다고 그랬죠. 인스턴스 멤버는. 근데 요거는 클래스가 로딩될 때 따로 정적 멤버가 저장되는 공간에 독자적으로 하나만 생성돼서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 정적 멤버는 객체 내부가 아닌 별도의 공간에 생성되고 얘네들은 클래스 멤버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정적 필드인 경우는 클래스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적 메소드는 클래스 메소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시간적 특성은 이제 요 객체가 생성 시, 즉 뉴할 때 함께 객체 속에 생성돼서 저장된다. 근데 이제 클래스 로딩 시에 멤버가 생성된다. 따로 정적 멤버가 저장되는 공간에. 그래서 공유 특성은 이런 그 인스턴스 멤버는 모든 객체마다 인스턴스 객체마다 각각 그 내부의 공간을 차지하지만 이 정적 멤버들은 동일한 클래스 객체들에서 모두 공유되며 또 독자적인 다른 공간에 저장됩니다. 여기 아까 앞 페이지에서 설명한 얘기들을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클래스 카라는 이제 클래스에서 이제 카 테스트라는 이제 메소드가 있고, 자 그럴 때 스태틱이 붙은 게 요 넘버스라는 요게 정적 멤버죠. 정적 변수가 된 거. 클래스 변수죠. 정적 멤버. 자 이래서 이 왜 그러면 정적 멤버는 왜 이런 거 스태틱을 붙여주냐면 클래스가 요 카라는 클래스가 이제 여기서 그래서 요 카라는 게 이제 생성자죠. 그래서 카의 어떤 모델, 카의 컬러, 그다음에 스피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세팅하는 생성자가 있고 생성자를 부를 때마다 넘버스를 하나씩 증가시키죠. 요거는 뭐냐면 할 때 생성할 때마다 자동차가 몇 대 생성되느냐, 객체가 생성되는 그 개수를 알고 싶을 때 이제 이런 걸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정적 변수를. 즉 모든 클래스 그 클래스에서 생성되는 모든 객체가 공유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서 카 테스트에서 이제 카1, 카에서 C1이라는 게 뉴 카하면은 요 카라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죠. 카라는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그 모델과 그다음에 그 컬러와 그다음에 스피드 요거는 이제 생성하면서 세팅이 되죠. 그런데 요 그 넘버스라는 거는 다른 공간, 독자적인 공간에 넘버스라는 게 따로 저장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C1이 요걸 가르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C2를 또 만들면은 요게 이제 모델, 컬러, 스피드 요게 이제 또 C2가 이제 말이에요. 두 개가 만들어졌지만 요 넘버스는 딱 하나로 그 정적 멤버가 곧 저장되는 독자적인 공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 new 하면서 칼을 생성할 때마다 이제 객체 생성하는 거죠. 그때 모델은 S600, 컬러는 화이트, 그 다음에 스피드는 80 이렇게 세팅이 되고 또 생성을 하면서 모델은 E500, 컬러는 블루, 그 스피드는 20으로 세팅해 놓고 자 그럼 두 대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생성할 때마다 넘버스가 하나씩 증가될 텐데 그 제일 처음에는 넘버스가 0으로 딱 저장됐지만 한 번 생성을 하면서 얘가 1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생성하면 얘는 2가 되겠죠. 그래서 그 카닷 넘버스 요 정적 멤버는 클래스 멤버라 해서 요 클래스 이름을 갖고 직접 액세스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 갖고 직접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객체 생성하지 않고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생성된 자동차 수를 알고 싶을 땐 n을 찍으면 요 넘버스를 찍으면은 2를 찍겠죠. 이걸 객체가 100개 만들어지면 100을 찍을 겁니다. 근데 요거를 스태틱으로 안 하면은 각각의 넘버스가 각각 갖게 돼요. 갖게 되면 자기는 항상 1밖에 안 나와요. 얘는. 만들면서 플러스 하나씩 다 111밖에 안 되면 현재까지 만들어진 총 자동차의 대수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전체 이 클래스로 만들어진 전체 객체들을 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게 하나의 전체 만들어진 자동차 객체의 개수 같은 건 전체에 해당되죠. 그거에 대한 전체 공적 정적 특성 같은 것들을 하고자 할 때, 즉 하나의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객체들에 대해서 요런 객체들에 대한 그 공통되는 어떤 정적 속성 같은 정적 특성을 알고 싶을 때는 그 변수 필드를 스태틱으로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적 요 객체들이 공유한 모든 메소드 다 똑같은 메소드를 얘들이 공유해야 된다. 그러면 굳이 객체에다 집어넣지 각 객체마다 집어넣어서 그 공간을 늘리지 말고 그요 모든 객체들이 공유하는 메소드가 있다면 정적 메소드가 저장되는 공간에 메소드 하나만 갖다 놓고
이 여기는 그 메소드가 없어도 되죠. 그러면서 생성하면 이 메소드는 없고 이 그때 다 얘네들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즉 하나의 클래스에서 생성되는 모든 객체들이 사용 가능한 정적 정적 특성, 동적 특성, 즉 필드와 그 메소드가 존재한다면 그런 것들은 스태틱을 사용해 가지고 선언을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스태틱 멤버는 그 객체 멤버, 즉 생성해서 객체 참조 변수 갖고 접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클래스 이름 갖고도 접근할 수가 있어요. 스태틱 멤버는 두 개 갖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태틱 샘플에서 지금 그 여기 스태틱 나머지는 다 인스턴스인데 스태틱을 선언해 놓은 게 m이라는 게 스태틱 선언해주고 hef라는 메소드를 스태틱 메소드로 했죠. 그래서 이제 요 클래스에서 이제 메인에서 그 각 요걸 돌리게 되면은 얘네들은 지금 스태틱 샘플 요 클래스를 다 뉴를 해서 객체를 생성해서 그 m도 그 클래스 그 객체의 참조 변수 갖고 액세스하죠. 요 스태틱 변수도. 그다음에 요 스태틱 메소드, 요 정적 메소드도 그 객체를 생성한 참조 변수 갖고 이렇게 액세스하죠.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 놓고 참조 변수 갖고 액세스해도 가능하다니 액세스해도 괜찮아요. 요 그림을 보면 이제 이해가 갈 겁니다.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이제 그림 보면은 요 그림에 대해서 요게 스태틱 변수하고 스태틱 메소드에 의해서 값이 어떻게 되는. 그래서 이 스태틱 변수, 스태틱 멤버와 스태틱 메소드는 독자적인 다른 공간에 있고 얘는 얘도 액세스할 수 있고 얘도 액세스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찍게 되면은 5를 출력한다. 자, 그런데 이 스태틱 멤버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객체 생성해서 액세스하지, 객체 생성한 참조 변수 갖고 액세스하는 것보다는 그냥 클래스 이름으로 갖고 직접 접근하는 게 훨씬 바람직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클래스 이름 갖고 직접 액세스 해버리면 아 이거는 정적 멤버 혹은 정적 메소드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객체를 생성해서 객체 참조 변수 갖고 액세스하면 이게 인스턴스 멤버인지 정적 멤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정적 멤버들은 클래스 이름 갖고 직접 액세스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해놓은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스태틱 샘플이라는 클래스 이름 갖고 직접 액세스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객체의 참조 변수 갖고 직접 액세스하는 거고. 이렇게 참조 변수 갖고 액세스해도 좋고 이렇게 클래스 이름 갖고 액세스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참조 변수 갖고 액세스하는 거고 생성해 놓고 요거는 클래스 이름 갖고 직접 액세스하는 거죠. 가능하면 이런 방법을 써라. 가능한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스태틱, 즉 스태틱은 어떤 때 활용하느냐? 아까 설명을 했죠. 전역 변수와 전역 함수를 만들 때, 즉 어떤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객체에서 사용하는 변수, 혹은 그 모든 객체가 꼭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라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스태틱을 붙여줘라. C에서 얘기하는 글로벌 변수와 글로벌 함 펑션, 그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이제 캡슐화, 보통 이제 자바는 이제 캡슐화 같은 걸 하는, 캡슐화를 당연히 하죠. 그 클래스 안에 집어드니까. 그러니까 다른 모든 클래스에서 공유하는 전역 변수나 전역 함수도 클래스 내부에만 정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태틱을 사용해서 외부에다 만들지를 못합니다. 캡슐화 원칙 때문에 클래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모든 클래스 안에서 거기서 생성되는 모든 객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할까? 이제 이 사람들이 연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스태틱이라는 걸 붙이자라는 키워드를 하나 만들어낸 거죠. 그런지 이제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스태틱 그 정적 멤버를 가지고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매스라는 클래스예요. 이 자바적 매스, 즉 그 수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함수들, 모든 메소드들이 여기에 다 정의되어 있는데 전번에 그 매스 클래스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매스 클래스는 굉장히 많은 메소드들이 있는데 그 메소드들, 이 매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메소드는 스태틱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왜냐하면 이 매스는 모든 객체들이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면 그때마다 매스 객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모든 걸 스태틱으로 정의 내려놓고 다른 모든 클래스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도 퍼블릭으로 정의해 버립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바로 호출할 수 있는 상수와 메소드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퍼블릭 클래스 매스 해놓고 보면 이제 ABS 절대값 구하는 거, 코사인 값 구하는 거, 최대값 구하는 거, 랜덤 난수 발생시키 이런 거 다 스태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뭔가 ABS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스 M, new 매스 이렇게 매스 객체를 만들어서 이 참조 변수를 갖고 이렇게 액세스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가능한 한 권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은 그냥 클래스 이름 갖고 직접 써라. mass.abs 이렇게. 이게 훨씬 좋겠죠. 그러면 ABS가 스태틱 메소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스태틱은 이런 때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스태틱 메소드에 몇 가지 알아야 될 제약 조건이 있어요. 이 스태틱 메소드는 오직 스태틱 멤버만 접근 가능하다. 즉 스태틱 메소드에서는 스태틱 필드나 스태틱 메소드, 스태틱 필드만 읽거나 쓸 수 있고 스태틱 메소드만 호출할 수 있어요. 즉 스태틱 메소드에서 인스턴스 변수나 인스턴스 메소드를 호출하면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객체가 생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해야 해요. 스태틱은. 그래서 스태틱은 객체가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소드도 호출할 수 있고 변수도 액세스할 수 있는데 객체가 생성돼야만 존재하는 변수나 그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없죠. 그게 생성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태틱 메소드는 그런 문제를 아예 제거하기 위해서 자바는 스태틱 메소드는 오로지 스태틱 멤버만 접근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객체가 생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객체에 속한 인스턴스 메소드나 인스턴스 변수는 액세스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아둬라. 그러나 거꾸로 인스턴스 메소드는 스태틱 변수나 스태틱 메소드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모든 객체들이 공유하는 거니까 생성된 객체는 정적 멤버나 정적 필드를 다 액세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적 메소드에서는 정적 변수나 정적 필드나 정적 메소드만 호출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스태틱 메소드에서는 this 키워드를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왜냐하면 this라는 거는 현재 이 this라는 게 포함된 메소드의 객체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즉 객체가 생성돼야 사용할 수 있는 게 this 키워드예요. 근데 스태틱 메소드는 객체가 생성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this라는 키워드를 스태틱 메소드에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즉 객체가 생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실행 중인 객체를 가리키는 this 참조 변수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로 요약하면은 인스턴스 메소드에서는 인스턴스 메소드 호출할 수 있고 인스턴스 변수 액세스할 수 있고 클래스 메소드 즉 정적 메소드도 호출할 수 있고 정적 변수도 클래스 변수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래스 메소드에서는 인스턴스 메소드 호출이 안 되고 인스턴스 변수도 액세스가 안 됩니다. 그러나 클래스 메소드나 클래스 변수는 액세스가 가능하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 스태틱을 이용한 이제 달러와 우리나라 원화 사이의 변환, 뭐 이제 이런 걸 하나 예제인데 이제 화폐 변환이라는 거죠. 커런시 컨버트라는 거. 그래서 뭐 더블 레드 레이트 주고 이거 다 스태틱으로 선언했어요. 또 스태틱 더블 2달러. 그 원을 주면은 이걸 달러로 바꿔주는 거고, 요거는 달러를 주면 그 한국 돈 KWR로 바꿔주는 거고, 얘는 레이트, 요 레이트를 세팅해 주는 거죠. 이것도 스태틱으로 했어요. 이 때문에 이건 다 스태틱이기 때문에 객체 생성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에서 보면 커런시 컨버터 닷 set rate하고 직접 불러두는 거죠. 그래서 달러당 1121원
이렇게 세팅해 주면은 이제 레이트에 1121이 세팅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은 하면은 커런시 컨버트 점 $2 100만 원 집어넣어주고 요 $2 요 호출하죠. 요 스태틱이기 때문에 그냥 클래스 이름 갖고 액세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 2KWR도 그 스태틱 메소드니까 커런시 컨버터라는 그 클래스 이름 갖고 그냥 액세스 가능한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 앞에 이제 접근 지정자로서는 퍼블릭이 붙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붙든지인데, 이제 접근 지정자가 아니고 파이널이라는 키워드가 붙을 수 있어요. 즉 이런 걸 우리가 파이널 클래스라고 그러는데, 이 파이널 클래스는 특징이 뭐냐면 상속이 안 됩니다. 얘는 이미 딱 고정돼 가지고 불변이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에서 쟤를 갖다 쓰겠다, 이건 안 돼요. 일종의 상수 클래스 비슷한 건데,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파이널을 선언해 줬고 요 클래스에다가 파이널 드라이브드 클래스 해놓고 익스텐즈하고 파이널 클래스, 즉 여기서 상속받아서 얘를 갖다 쓰겠다, 이거는 컴파일 오류를 발생시킨다. 근데 이제 파이널 클래스를 선언할 경우가 이제 뭐 어떤 경우냐,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딘가 상속을 시키지 않겠다, 상속시키지 않겠다 그러면은 파이널 선언하면 돼요. 상속해서 쓰지 않고 나만 쓰겠다, 즉 엄마 아빠가 여러분한테 주지 않고 자기만 고유의 저런 애들이 모르는 비밀 그거죠. 절대 너네들한테 상속 안 해준다라는 거. 이때 파이널을 붙이는 거죠. 파이널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이널 메소드가 있습니다. 파이널 메소드가 있는데, 어떤 이제 메소드 앞에 여기 파이널을 붙이는 거죠. 이 파이널을 붙인 메소드는 상속 시에 오버라이딩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오버라이딩이 나중에 이제 상속에서 배울 텐데, 오버로딩은 알죠? 메소드 오버로딩은 동일한 이름, 그러나 이제 그 변수의 개수나 타입은 다른, 이제 그러면서 동일한 이름을 가진 메소드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동일한 클래스 내에서. 이런 걸 우리가 오버로딩이라고 그랬고, 오버라이딩은 뭐냐면 어떤 클래스에서 어떤 클래스가 M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클래스가 이 A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상속받으면 M이라는 메소드가 그대로 내려오는데, 나는 요 A가 가진 M이라는 메소드를 그대로 쓰고 싶지 않다, 이걸 좀 바꾸고 싶다 할 때 상속을 받으면서 자기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변경할 수 있어요. 즉 동일한 이름을, M이라는 동일한 메소드 이름을 상속받지만 메소드에 있는 body, 즉 블록 내의 명령 같은 걸 바꿔서 동작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름은 같은데 A가 하는 M 동작과 B가 하는 M 동작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M 동작인데 A가 하는 M 동작과 B가 하는 M 동작, 즉 M에서 상속받은 M이 서로 다른 동작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다형성의 중요한 특징, 그 다형성을 갖게 하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런 오버라이딩이 안 된다, 파이널 메소드에서. 이제 나중에 오버라이딩은 다시 설명할 겁니다. 상속에서. 그런 이제 대충 개념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익스텐스 포클래스 할 때 프로텍티드 인트 하면서 파이널 메소드를 다시 정의 내림, 여기다 다시 쓰겠다는 얘기는 이걸 재정의해야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재정의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안 해버리면 그냥 그대로 똑같은 상속 자체 하면서 오버라이딩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필드라는 게 있는데, 이때는 요거는 이제 자주 씁니다. 상수를 정의할 때 보통 쓰죠. 상수를 쓸 때 파이널 하고 붙여주고 이제 타입 붙여주고 이름 붙여. 근데 보통 상수 정의할 때 대문자 쓴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 하는 이렇게 초기 값을 주어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상수를 쓸 때는 앞에다 여러 객체들이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냥 클래스 이름 갖고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상수로 사용하려면 스태틱을 붙여주면 더 좋고요. 가능하면 파이널 상수를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스태틱하고 파이널을 같이 붙여줍니다. 이런 상수 필드는 선언 시 초기 값을 지정해 줘야 돼요. 이런 초기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오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상수 필드는 한번 정의되면 값을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퍼블릭 클래스 해가지고 파이널 해가지고 로우스는 0, 이거는 이제 괜찮아요. 초기 값을 선언했으니까, 초기 값을 지정을 했으니까. 근데 파이널 인트 하면서 콜럼스 해가지고 초기 값을 지정 안 했죠. 이거 뭐 오류가 나옵니다. 상수는 반드시 초기 선언하면서 초기 값을 지정해 줘야 된다. 그리고 또
그 로우가 이제 상수로 정의 내렸는데 요 메소드에 내서 로우 값을 다른 값으로 바꾸면 오류가 나와요. 즉 파이널은 상수기 때문에 값을 변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필드 초기화라는 이제 요거 이제 있는데, 우리가 보통 초기화할 때는 생성자 내에서 하죠. 일반적으로 생성자 내에서 이제 필요한 값들을 매개 변수로 받아서 초기화시키는데, 이런 초기화할 때 그다음에 생성자 내에서 하는 거 클래스에서 클래스 변수를 초기화할 때, 이제 스태틱 변수를 초기화할 때 이런 거죠. 이럴 때는 그 대부분 클래스 내에서 한 줄 한 줄 단위로 그 각각을 다 이렇게 초기화시키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 이렇게 불리한 폴스, 이건 이제 스태틱 변수 초기화죠. 정적 변수 초기화고, 요거는 인스턴스 변수 초기화죠. 이렇게 한 줄 한 줄 단위로 이제 필드를 초기화시키는 게 이제 여러분들 일반적인데, 이런 필드, 이런 정적 필드나 이런 인스턴스 필드나 이런 값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초기화시킨다. 이렇게 되면 이 줄 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이럴 때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초기화시켜요. 그래서 특정 코드가 필요한 복잡한 초기화의 경우에는 이 초기화 블럭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 이니셜라이저 블럭이라고 하는데, 초기화 블럭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블럭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초기화 블럭을 이니셜라이저 블럭인데, 이런 초기화 블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적 초기화 블럭과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살펴보면, 먼저 이제 정적 초기화 블럭. 자, 여기서 이제 그 정적 초기화 블럭, 이 정적 초기화 블럭은 이제 클래스 변수를 초기화하는 거예요. 즉 정적 스태틱 필드를 초기화하는 거죠. 인스턴스 변수를 초기화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클래스 내에서 한 줄 단위로 초기화를 작성할 수도 있고, 각 정적 스태틱 필드에 대해서, 혹은 정적 초기화 블럭을 사용해서 그 상당히 복잡한 초기화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적 초기화 블럭은 생성자에서 초기화할 수가 없습니다. 정적 필드는 생성자에서 초기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적 초기화 블럭을 어떻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 스태틱 붙이고 중괄호를 치고 여기서 이제 초기화를 위한 코드를 적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죠. 그냥 앞에 스태틱만 붙이고 그냥 중괄호를 치고 여기다 초기화를 일일이 다 적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 속에는 다 정적 멤버에 대한 초기화의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적 초기화 블럭을 여러 개 포함할 수 있어요. 클래스 내에서. 근데 이런 이제 여러 개의 정적 초기화 블럭이 들어가게 되면 그 위치한 순서대로 실행되게 됩니다. 위치한 순서대로 실행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적 초기화 블럭을 할 때 이런 프라이빗한 정적 메소드를 사용해서 정적 초기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때냐면, 나중에 클래스 변수를 다시 초기화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이 해당한 정적 메소드를 그냥 호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화를 처음에 안 하고 또 나중에 또 초기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이제 프라이빗를 선언해 가지고 이 static variable type에서 my variable 해서 initialize class variable 해 가지고 요 이제 메소드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private 메소드에서 정적 메소드를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초기화할 코드를 넣으면은 이제 이 초기화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초기화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할 땐 요 메소드를 그냥 호출하면 돼요. initialize class variable 이런 식으로. 이제 요게 이제 private 메소드를 쓰는 경우가 있고. 자, 근데 이제 정적 필드를 초기화하는 게 아니고 인스턴스 변수를 초기화하는 이런 경우도 이제 이런 블럭을 쓸 수가 있어요. 이제 굉장히 많은 인스턴스 변수를 초기화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이제 인스턴스 이니셜라이즈 블럭인데, 인스턴스 변수 초기화는 생성자에서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이 보통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른 방법 쓰는 게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을 사용하는 경우 갈 수가 있는데, 이 스태틱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만 빼고는 정적 초기화 블럭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저 앞에 이렇게 스태틱을 쓴 게 정적 초기화 블럭이고, 요걸 뺀 게 그냥 초기화 블럭이에요. 그냥 중괄호만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면서 이게 초기화 블럭을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은 모든 생성자의 복사되기 때문에 복사됩니다. 생성자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생성자 오버로딩 때문에 그 모든 생성자의
복사돼서 생성자를 호출하면 얘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다중 생성자들 간에서 특정 초기화 블럭을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한다. 즉 어떤 초기화를 시키는데 요 생성자에도 들어가고 요 생성자에도 들어가고 요 생성자에도 들어가는 거를 이런 그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으로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생성자를 호출하더라도 요거가 먼저 실행됩니다. 이 초기화 블럭이. 그래서 결국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은 생성자한테 다 집어넣어도 되지만 여러 개의 생성자가 동시에 다 쓰고자 할 때는 그 초기화 블럭을 따로 만들어서 생성자에서 그걸 빼도 괜찮아요. 그러면 생성자 호출할 때 얘가 자동으로 호출되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클래스 카라는 게 있어서 요게 이제 생성자죠. 그러면서 요게 지금 들어가 요거는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이죠.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스피드를 100으로 세팅하는. 그래서 메인 해가지고 뉴카에서 카 객체 2개를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요 카를 부르게 되면은 카를 해서 이걸 찍어버리면 뭐가 찍느냐면 스피드를 100을 찍습니다. 여기서도 스피드 100 찍고 여기도 스피드 100 찍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이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생성자 호출하면서 요게 그대로 실행됩니다. 요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찍어 나가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 할 때 이런 파이널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파이널 메소드는 아까 메소드 오버로딩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오버라이딩이. 자, 그래서 이래놓고 파이널 해놓고 요 이니셜라이즈 인스턴스 베리어블 해가지고 초기화 블럭 집어넣으면 이 상속받는 서브 클래스에서 초기화 메소드를 재사용하고 싶은 경우 특히 유용하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사용, 요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오버라이딩은 안 하는 거. 오버라이딩은 안 되지만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여러분들 실행해 보세요. 여기서 실행하면 요 이제 생성자 이제 인스트 exam이라는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이 시스템.out 찍을 때 A, B, C, D를 찍을 텐데 A는 얼마를 찍고 B는 얼마를 찍고 C는 얼마를 찍고 D는 얼마를 찍는지 한번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라는 얘기죠. 여기 스태틱 정적 초기화 블럭이 지금 하나 있고 2개 있죠. 그리고 여기 또 정적 변수가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정적 변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A를 찍을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이 정적 초기화 블럭은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지만 들어가게 됐을 경우 실행되는 경우는 위치한 순서대로 실행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건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이죠.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이 이제 실행되고 요거는 이제 인스턴스 필드죠. 그냥. 그러니까 요것들은 이제 인스턴스 변수 초기화 시키는 거죠. 여기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요 값 얼마를 찍을 건가 한번 계산해보기 바래요. 다음 요 질문 시간에 요거는 얼마 찍는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그 클래스와 객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